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고 뉴스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댓글에 어제 그 박상재 님이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뭘 써주셨냐면 주식이 떨어지니 코스톨라니가 자주 나오네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지금이 주식에서 예금 자리네요. 다음이 예금에서 채권인데 예금 자리에서 암호화폐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써주셨는데 예, 저도 이제 다음 차례는 암호화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 코스톨라니 책을 제가 예전에 투자를 할 때 이제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그리고 이제 그 멘탈 잡기 힘들 때 몇 번 읽었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3권이에요. 보시면 일단 1권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고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2권이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그리고 3권이 실전 투자 강의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읽기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질문과 뭐 대답 형태로 돼 있고, 또 좋은 게 맨 마지막에 코스톨라니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권고사항, 그리고 또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10가지씩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코스톨라니 어록도 있습니다. 어록이 있는데 그 어록 이제 읽어보시면 매매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실전에서 충분히 이 사람이 경험에 우러나서 쓴 그런 글이구나, 이런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멘탈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지금 투자를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처음 들어오셔서 뭐 주식 투자 안 해보시고 바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이 출판사랑 뭐 관계된 건 아니고 일단 책 내용이 좋아서, 그리고 박상재 님이 얘기를 해주신 김에 저도 이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KKSPT님이 개미 흔들기, 개미 털기, 물량 뺏기 다 알면서도 기다림에 목말라 완전 지치네요. 알면서 당하는 기분. 이럴 땐 H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자기 위안도 한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이제 제가 매매할 때 힘들 때 새벽에 일어나서 잠 안 오고 할 때 이런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멘탈 잡고 했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댓글을 쭉 답글을 썼는데, 일단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자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하락률이 사실 장난 아니잖아요. 주식시장보다 훨씬 또 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막 90%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니까 충분히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도 막 반토 막 4분의 1토 막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럼 이제 멘탈 견디기가 힘들고, 거기에 계속 호재는 나오는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빠지고 이러니까 지치는 거죠. 지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멘탈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는지 제가 일단 설명을 아까 드린 것처럼 책의 도움도 받고, 책에서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뭔가 안정도 찾고, 그리고 일단은 내 포지션이 중요하거든요. 내 포지션 뭐냐면 여러분들 포지션이 만약에 완전히 상방으로 배팅돼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방으로 배팅돼 있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에 딱 들어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좀 올라와서 다 매도를 쳤어요. 그 상태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올라가도 이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내가 다 털린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돼서 포지션을 취했어요. 완전 상방으로 막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다가 생활비도 여유도 안 남겨놓고 다 그냥 무조건 현금 하나도 안 남기고 올인해서 다 상방 포지션 취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토막 나고 4분의 1 토막 나고 또 거기서 또 횡보로 막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러면 또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상승해도 좋고 빠져도 좋고 포지션을 이렇게 취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해도 좋으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자산에서 일정 부분은 암호화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그리고 하락해도 좋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일단 경제적으로 생활비 이런 거에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락해도 오 땡큐 그럼 사야 되겠다. 더 싸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해도 좋고 하락해도 좋고 그럼 횡보해도 좋고 이건 어떻게 되느냐. 횡보해도 좋으려면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트레이딩을 하니까 매매를 해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차트를 가지고 단기 매매보다는 그냥 교체 매매 그리고 뭐 무위험 차익 거래 이런 거를 이제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주로 해서 코인 개수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횡보장에서 횡보에다가 지금 또 안 그래도 또 싸잖아요. 코인 가격이 싸니까 코인 개수 늘리기에 좋은 때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어서 이런 매매를 못한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매매가 뭐 매매 횟수가 사실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고 뭐 직장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난 그렇게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횡보만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굴량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 시간 가치라는 게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가격은 제가 그 장기 상승 채널 그려놓은 것처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면 그냥 횡보만 해도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좋겠고 뭐 작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작년에 비트코인 들고 있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만 들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 줬죠, 비트코인 골드 줬죠, 비트코인 다이아 줬죠, 뭐 여러 가지 또 줬습니다. 뭐 비트코인 슈퍼인가 또 주고 비트코인 캔디도 주고 여러 가지 줬어요. 뭐 쓸데없는 것들은 그냥 매도해서 현금화하면 되는 거고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건 내가 보유하고 있겠다고 하면 보유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배당처럼 하드포크된 그런 비트코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하드포크된 코인들을 또 받는 거죠. 그래서 횡보해도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도 갖고 있고 네오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퀀텀 같은 경우는 포스,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포스를 돌리면 그 코인이 퀀텀 코인이 이렇게 채굴이 됩니다. 채굴이 직접 뭐 장비를 채굴하 이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다가 포스를 돌리면 뭐 컴퓨터가 좋은 것도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도 그냥 네오 지갑에만 넣어놔도 네오 가스를 주죠. 이걸 이제 대행해주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대신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보를 해도 코인에 따라서 내가 이런 식으로 뭐 포스를 돌리거나 아니면 채굴 형태를 취한다거나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럼 횡보해도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횡보해도 계속 뭐 퀀텀 코인이 계속 나오니까 네오가스가 계속 나오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포지션을 그렇다고 이제 뭐 제가 지금 네오나 퀀텀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오 퀀텀 말고도 사실 이런 게 많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지션을 상승해도 좋고 하락해도 좋고 횡보해도 좋은 그런 포지션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좋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빠질 때 만약 추가적으로 매수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일 때 추가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박스 매매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물량은 어차피 홀딩한 물량은 홀딩해서 길게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단기 물량은 박스 매매를 하셔서 또 단기 수익을 개수를 늘리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략은 사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 매매 전략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코인 개수를 이제 늘리시면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원화 자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건 원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생활비만 있다고 하면 확보돼 있다고 하면 코인 개수 늘리는 거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면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오면 아마 그거는 충분히 한 번에 여러분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KKS PT님 힘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치셔도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 포지션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일정 부분 포지션을 좀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하락하는 게 두려우면 주식을 좀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면 되는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심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우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때 벌더라도 좀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코인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KSPT님 힘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 비트코인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사실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움직임을 겪고 있죠. 여기서 지금 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3월달 고점과 이 7월달 고점 있는 이 추세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8월달 저점들, 그리고 9월 이 저점 라인을 있는 이 추세선 만난 라인에서 지금 위로 돌파가 됐습니다. 위로 돌파가 됐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검정색 이 121평선, 그리고 이 갈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201이평선이 돌파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또 댓글을 다셨는데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뭐냐면 10월 15일 날 방향성 정해진다고 했었는데 11월 15일을 착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0월 15일 날 이미 저는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본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10월 15일 날 이 보시면 거래량이 실렸어요. 이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 번도 뚫지 못한 이 200일선과 121선을 뚫었습니다. 물론 121선은 그 전에 뚫은 적이 있었지만 200일선은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기 때문에 10월 15일 날 그게 위로 돌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방향성은 위로 정해진 거다. 위로 정해진 거다. 그럼 지금 이 하락은 뭐냐? 이 하락은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멘탈 약한 분들, 그리고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다시 빠지는 거야? 뭐 거기다 또 저점 깨고 막 또 빠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내 물량을 빼서 오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거래량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또 거래량 실리면서 여기서 뺏은 물량들 개인들 또 털리겠죠. 여기서. 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미 10월 15일 날 방향성은 정해진 거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계속 빠질 수도 있다. 이 저점까지 이탈할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라인까지 이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심하다고 하면 제가 6월 20일 이 라인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 20일에 이 저점 5,700까지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메이저가 여기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참여하고 있는 분들 진을 진짜 빼겠다 싶으면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시간같이 죽이면서 이렇게 빼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일단 4시간 봉에서 이평선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15이평선이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 15이평선은 이제 단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또 이렇게 눌러주면 이건 바로 이제 다시 수렴하는 형태로 취할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이 되고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도 보시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뭐 4시간 봉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바닥에다 박박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완전 죽어있는 상태고 그냥 빼는 거예요. 그냥 빼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다. 거의 저는 이제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거는 10월 15일 날 이 상승이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알트코인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리플하고 트론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리플은 보시면 이때 10월 초에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 15일 이평선이 완전히 음봉으로 이제 이탈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드렸죠. 그리고 보시면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지금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고 이제 에너지도 충분히 모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하고 이제 트론, 원래 트론이 이제 리플보다 제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한 이유가 뭐였냐면 트론 비트 차트예요. 보시면 트론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선에서 이탈한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도 이탈하고 50일선 터치하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추세 복귀를 했죠. 복귀한 이후에 이제 트론도 다시 에너지가 빠지면서 지금 이 15일1평선이 깨졌습니다. 깨진 상태에서 15일1평선 밑에서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이렇게 돼서 이제 트론도 그럼 제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론도 저는 이 리플과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뭐냐면 리플이 이렇게 하락 채널을 거쳐서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횡보하면서 기다렸죠.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이 50일 이평선이 15일 이평선 닿을 때까지 지금 옆으로 누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론도 마찬가지. 트론도 지금 보시면 50일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올라오고 있어요. 돌아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15일 이평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50일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15일 이평선을 돌려야 된다. 예, 만나기 전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트론도 5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제 다시 일단은 상승 흐름을 거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이 약간 리플 따라가는 흐름인데 리플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큰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트론도 이제 그때 일정 부분 소량이긴 하지만 매수했던 거 그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예, 코인은 이제 여기까지 알트코인은 설명을 드리고 뉴스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뉴스. 코인니스 기사고요. 미 하원 금융위 부위원장 공화당 대표 당선 시 암호화폐 자금 조달 규제를 제한할 거다. 제한이 아니라 제안한다는 겁니다. 제한한다. 미국 경제 미디어 CNBC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켄리 부위원장이 공화당 위원회의 대표로 취임한다면 금융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기업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를 제한할 것이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이분이 이제 공화당 위원회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맥켄리 부위원장이. 뭐냐면 앞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된 이 4차 산업 기반을 한 기업들 뿐만 아니라 그냥 기업이 암호화폐를 우리 지금 현재 이제 IPO 하잖아요. IPO 원화나 달러로 하겠죠. 각 나라들은 이 IPO를 뭘로 한다? 암호화폐로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걸 제한하겠다. 그래서 규제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 그리고 주식시장, 증권 회사들 이게 이제 구분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큰 거래소가 증권사를 인수하고 대형 증권사가 뭐 중소형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는. 그래서 차후에는 증권도 매도하자마자 블록체인화 되면 매도하자마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 저는 이제 로비가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블록체인 협회를 미국에서 만들고 그 블록체인 협회 뭐 서클에서 이제 서클하고 이제 여러 군데 회사들이 지원을 해서 그 로비 단체 만들고 그 로비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사인데요. 10월 29일자 기사고요. 제주 블록체인 특구 시각차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기사입니다. 블록타임즈TV.com 기사고 내용을 보면요. 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규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얘기했습니다.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만들자는 것이라 업종 분류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업종 분류 권한에 따른 의무 규정과 제재 권한을 이 제주도가 위임받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주 특구는 제주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게 아니다. 법인의 본정만 제주에다 두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ICO를 발행이 가능해진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법인, 주소지, 본점만 제주도에 두고 일은 서울에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빨리 되면 일단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게 ICO 이걸 하는 게 합법적으로 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하면 법안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빨리 제주특별법을 만들고 우리나라 이 법인들이 뭐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 뭐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 특별시에다가 본적을 두고 ICO를 하는 이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 이제 그 3당들이 다 3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니스 기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베네수엘라 경제부 페트로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 가능하다. 베네수엘라 경제부가 트위터를 통해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는 현재 법정화폐 및 기타 암호화폐와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앞서 10월 초에 페트로의 퍼블릭 세일을 11월 5일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제가 기사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 상인들 법원에서 판결 나오고 상인들이 암호화폐로 이제 받는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지금 중국하고 베네수엘라가 급해졌어요. 급해졌다. 어떤 게 급해졌느냐 보시면 일단 이 기사는 뭐냐면 9월 9일자 기사인데요. 미 정부가 베네수엘라 쿠데타 논의 실행에 옮기지 않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베네수엘라는 반미입니다. 반미. 예, 보시면 보시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AFP 통신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민주주의 복귀를 선언하는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서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 언론에 새롭고 역겨운 증거가 나왔다면 미국 정부의 쿠데타 계획과 지원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4일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폭발물 드론 암살기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지만 군인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베네수엘라는 반미 그리고 친중인 거예요. 그리고 친중인 게 보시면 지금 9월 13일 날 시진핑의 손 벌리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사실상 파산 위기 하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56조 원 이상을 투자를 이제 받은 거예요. 돈을 이제 받은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결국에 뭐냐면 급한 겁니다. 급한 거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페트로를 만들고 이제 11월 5일날 아까 기사에서 보시면 11월 5일날 페트로 퍼블릭 세일 한다고 했죠? 예, 페트로 퍼블릭 세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페트로 퍼블릭 세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중국도 암호화폐 거래를 이 베네수엘라랑 같이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 중국도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기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저는 개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는 게 뭐 이런 기사들 정황상 보시면 지금 중국하고 베네수엘라는 서로 급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짝짝꿍해서 이렇게 서로 돈 주고 받고 페트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런 급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달러 대 그 볼리바르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주봉인데 주봉 차트고 로그가 적용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 채널에서 상승한다는 거는 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졌다는 거야. 달러 가치가 급상승한 거예요. 급상승인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이 채널을 돌파해서 이렇게 완전 뭐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직 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서 베네수엘라는 사실 정권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고 저는 그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탄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저는 신기하고 국민들이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위안화 중국 이 달러 대 위안화 차트도 어제부로 돌파가 됐습니다. 뭐가 돌파가 됐냐면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렸던 7위안이 가장 이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7위안은 돌파가 안 됐지만 이때 보시면 2016년 12월 이 고점 있잖아요. 2016년 이 12월 고점, 이 12월 고점, 이 라인을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보시면, 예, 죄송합니다. 보시면, 예, 줄여야겠네요. 지금 이때 라인에 제가 라인을 긋은 거예요. 라인을 걷는데 보시면 이게 어제 달러가 이제 상승하면서 위안을 떨어지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7위안은 상징적인, 사실 7위안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전고점은 이미 돌파가 됐다. 지금 전고점은 이미 위안화에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 중국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막아주길 바랬는데 이게 뚫린 거예요. 지금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가속화 될 건데,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리면, 지금 그 미국 채권 가격이 제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떨어지는 게 그냥 단기적으로 뭐 1년, 2년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다시 반등한 이게 아니라, 미국 채권이 35년 동안 상승하던 그 채권이 지금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가격이 앞으로 이 하락 패턴 속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지금 안 열리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 미국 10년 만기 채권 가격이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로 갔을 때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이 채권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미국 채권을.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는 채권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던지는 것도 진퇴양난인 거죠. 던지게 되면 이 달러를 막을 카드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보여드려서 이제 아실 텐데, 여러분들 로그를 적용해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이 채권을 들고 있는, 미국 채권을 들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떨어질 게 눈에 보이잖아요.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처분하고 싶어도 또 처분하기에는 위안화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위안화 약세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댓글 하나만, 저희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는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앞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써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었냐면, 잠깐만요. 예, 이 NAGA 나가 XEL, 발음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나가 XEL 이 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나가님이라고 할게요. 나가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비트 법적 허용에 관해 첨언하자면, 그냥 제 뇌피셜, 비트코인을 미국이 매집하게 놔둘 경우 중국이 그동안 비축해왔던 금을 무력화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계속 지금 500톤씩 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력화한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2022년쯤 달러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 중국이 금으로 달러 숨통을 끊기 위해 반격할 경우에 4차 산업혁신이라는 차세대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을 내세우며 중국이 개고생하며 비축한 금을 엿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비트코인 매집을 견제하기 위해선 시장에서 허용해야지 싶다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첨언 2 해주시고, 중국으로서는 페트로코인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확보하고 무역 전쟁으로 수출길 막힌 중국 공산품들을 페트로코인으로 베네수엘라의 생필품들을 수출한다면 양국 모두 윈윈이고 미국 달러 패권을 침몰시키는 전략으로 효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전략이 주요하게 될 경우 중국은 더욱더 확장해서 경제난을 겪는 3세계 국가들로부터 석유처럼 확실한 담보물에 패깅된 코인을 적극 활성화시키는 게 미국 달러의
대항하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물론 이제 뒷부분은 제가 예상하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저는 이제 중국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나가님께서는 페트로코인하고 이제 중국하고 서로 연계가 되면서 서로 어떤 이런 석유랑 이런 생필품을 만드는 중국하고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공산품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우리가 일단 이런 농수산물들, 이거에 대해서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면 정부는 굉장히 난처해진다. 근데 이 대두 가격이 올라가고 그 대두 가격을 결제하는 게 달러라고 하면, 결국에 그 달러가 올라가면서 대두 가격도 같이 올라가 버리면 중국은 결국에 이제 중국이 돼지고기 소비도 많고 그 다른 어떤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곡물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래의 일이고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이 나가님과 저와 같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 중국이 갖고 있는 금을 연매기려면 돈이 어디로 가야 된다? 비트코인으로 가야 된다. 비트코인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제가 2018년도 10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댓글을 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달아주시면, 궁금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의견들, 여러분들 의견들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의 의견하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달라도 상관없고 서로 이제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은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채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